싸우다가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죠.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까? 노동자의 생계를 위해서 일단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체가 무너져 버리면 복원하는데 더 비용이 많이 들죠. 빅 거버먼트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간 지 벌써 8개월이 넘었는데요. 8개월 동안 바이러스와 함께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삶이 크게 많이 변했죠. 우리의 삶만 변한 게 아니고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경제적 환경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발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을까? 이런 변화된 세상에서 어떠한 사회 경제적 대책이 필요할 것인가? 여기에 제가 초점을 맞춰서 이걸 몇 개의 키워드와 함께 사회 경제적 변화의 양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서 우리가 바라볼 첫 번째 키워드는 팬데믹이라는 단어인데요. 사실 우리 대부분의 국민한테 이런 영어 단어는 굉장히 생소한 영어였죠. 팬데믹이라는 단어는 영어를 잘하는 분들은 알고 있지만 보통의 국민은 알고 있지 못하던 단어인데, 이런 영어 단어가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사회적 변화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과연 이 팬데믹, 한국말은 참 이상하죠. 대유행, 뭐 좋은 말 같은데 전혀 좋은 얘기가 아니죠. 이 팬데믹 세상에서 어떤 사회 경제적 변화가 가장 중요하게 주목해야 될 것인가? 저는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바로 이거라고 봅니다. 빅 거버먼트. 한국말로 표현하면 큰 정부가 되겠는데요. 큰 정부는 쉽게 말해서 정부의 사회 경제적 역할이 매우 커졌다, 커져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표현을 하는 거죠. 재정 지출도 늘려야 되고 경제에 깊숙이 개입해야 되고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정부가 경제적 주체로서 역할을 더 크게 느끼고 발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잘 아시겠지만 빅 거버먼트의 반대말은 스몰 거버먼트가 되겠습니다. 이 스몰 거버먼트란 말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굉장히 유행했던 이론입니다. 그거를 좀 어려운 말로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하는데요. 신자유주의 시대는 보통 1980년부터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 취임서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시장에 가장 좋다는 거예요. 정부는 시장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고 규제도 풀고 가능한 한 시장에 맡겨두면 시장의 가장 훌륭한 자율적 규제자로서 경제적 선을 도모하게 된다. 즉 자유시장을 무턱대고 믿는 이론, 이게 신자유주의 이론이었는데요. 이게 일단 2008년도에 큰 타격을 입었죠. 세계 경제 금융 위기가 오면서 시장에 맡겨둔 이 세계가 어떻게 망가지는가를 잘 보여줬죠. 그리고 지난 4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발생한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의 발생은 시장에만 맡겨두는 이 신자유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걸 많이 깨닫게 됐지만 2008년 이후에도 완전히 종식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2019년 코비드 바이러스와 2020년까지 이런 세상이 전개되면서 빅 거버먼트를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다 빅 거버먼트가 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럼 코로나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거기 따옴표로 붙여놨죠. 바이러스는 돌지 않게 하면서 경제는 돌게 만드는 역할을, 이 두 개의 역할, 방역과 경제 회생이라는 이 두 개의 역할을 정부가 강력히 개입해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모두가 하게 됐다, 이 얘기죠. 이제 신자유주의는 역사 박물관에나 있는 그런 과거의 사상으로 저기 사라져 버릴 겁니다. 그와 함께 한동안 굉장히 위력을 던졌던 재정 건전성, 이 준칙도 완전히 무너지고 있죠. 재정 건전성 원칙, 영어로 하면 fiscal soundness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가 돈을 말이죠, 수입한, 즉 세입이겠죠, 세금으로 거둔 예산 한도 내에서만 쓰고 절대 더 쓰지 마라. 정부나 국가가 부채를 발생하지 마라, 이런 생각이거든요. 아무도 이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선진 자본주의 국가를 포함한 모든 나라들이 국채를 발행해서 엄청난 재정 지출하기 시작했죠. 미국은 GDP의 10%, 독일은 GDP의 30%까지 재정 지출을 투자해서 경제가 붕괴하는 걸 막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히려 적습니다. GDP 아직 3%밖에 못 썼어요. 저는 좀 더 강력한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아직도 재정 건전성 원칙에 이런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를 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봅니다. 정부가 그러면 빅 거버먼트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딱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short time work 프로그램을 반드시 강력하게 집행해야 된다. 좀 영어 단어가 생소하시죠? 한국말로 굳이 바꾸면 단축 노동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요. 하루에 8시간, 7시간 일하다가 그게 아니고 하루에 3시간 일하는 거로 또는 하루 일주일에 5일 일하다가 3일 일하는 거로 노동시간이 short time, 줄어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의문점이 남죠? 7시간 일하던 사람이 3시간밖에 일어나게 되면 뭔가 생산량이 줄고 일을 덜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업주는 어떻게 임금을 주냐 이거야. 일을 적게 했는데 임금을 다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한다? 7시간 일하다가 3시간 일했으면 나머지 4시간 일 안 한 거에 대한 임금은 보전을 해줘야 노동자가 살 거 아니야. 하지만 사업주는 돈 낼 능력이 없어. 어떻게 한다? 그래서 그 4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의 특정 비율을 정부가 준다 이겁니다. 독일은 과거부터 60%를 줬고요. 이번에 오스트리아는 코로나 상황에서 무려 90%까지 보장하는 숏타임 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걸 그래서 다른 말로 한국말로 바꾸면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고용을 유지하고 이 노동자를 해고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부가 기업도 살리고 노동자도 살리는 거죠. 왜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까? 예, 노동자의 생계를 위해서 일단 필요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더 필요한 건 뭡니까? 한번 해고돼서 그 사업체가 무너져 버리면 복원하는데 더 비용이 많이 들죠. 노동자를 새로 훈련시켜야지, 공장도 새로 돌려야지 오히려 더 큰 국가적 경제 부담이 듭니다. 따라서 국가가 강력한 재정 지출로 이걸 살리고 나가는 게 더 중요하다. 이번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문제가 된 게 뭡니까?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이 뭡니까? 그렇죠. 여행 관련 산업이죠. 이동을 못하니까 그 중에서도 특히 항공산업은 거의 빈사 상태에 빠졌다. 다 알고 계시죠? 이랬을 때 미국에서부터 벌써 무슨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항공산업을 국유화해야 된다. 과거의 신자유 시대 때는요. 국유화 그런 얘기하면 사상을 의심받았어요.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최근에는요. 미국에서부터 항공산업 국유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제학적으로 뭐라고 하나? 이 Owner of Last Resort라는 표현을 씁니다. 아까 그 Short Time Work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정부는 Payer of Last Resort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단어가 어렵네요. Resort란 말은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의지한다. 그러니까 사업주가 임금을 못 주면 Last Resort, 마지막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다? 정부다. 정부한테 마지막 의지해서 pay, 돈을 내게 하자. 이거를 최종 지급자 정부라고 그러고요. 항공산업 같은 걸 정부가 국유화하게 되면 정부는 owner of last resort, 민간 산업에서 이 산업을 유지할 수 없을 때 정부가 소유를 해서 그 산업을 지켜야지 국가 경제를 지킬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owner of last resort라는 표현도 최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해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신자유 시대 때 많이 쓰였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도 거의 쓰지 않게 됐죠. 세계화, 세계화 시대는 자본과 사람과 물자가 막 왔다 갔다 했죠. 이제는 물자의 이동과 사람의 이동이 중단되면서 슬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팽이가 기어가는 것처럼 세계화가 아니라 세계화가 둔화되고 있는 그런 양상이 표현되고 있다. 더 나아가서 슬로벌라이제이션이 더 심해지면 지금 디글로벌라이제이션으로 가고 있다. 이런 진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말로 굳이 바꾸면 탈세계화가 될 텐데요. 세계화가 둔화되는 걸 슬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면 세계화가 오히려 거꾸로 가는 게 탈세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양상들이냐?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붕괴되는 거죠. 여기서 원재료를 만들어서 여기서 반제품을 조제한 다음에 여기서 조립한 다음에 이쪽으로 팔아서 여기서 사는 이런 식의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완전히 붕괴하고 있습니다. 고립 경제가 현실화되고 있고 신보호주의와 경제적 민족주의도 완전히 대두되고 있죠. 최근에 우리가 보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5G를 둘러싼 화웨이 전쟁 이런 것도 경제적 민족주의와
탈세교와 양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정말 농업을 많이 경시했죠. 우리가 식량 자급화가 굉장히 낮죠. 식량이 없으면 수입해서 먹으면 돼.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요. 아무도 이제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에 물자의 유통이 완전히 차단된다면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휴대폰을 씹어 먹을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러한 고립적 경제의 흐름 속에서 농업의 중요성도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 이것이 현재 중요한 사회 경제적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대두되는 표현은 degrowth라는 표현인데요. 한국말로 표현하면 탈성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과거의 탈성장이라고 하면 일부 급진적 생태주의자들이나 쓰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새는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느꼈거든요. 4월달, 5월달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쳐다보니까 하늘이 파래. 우리가 1월달, 2월달 보던 그 하늘이 아니야. 그러면서 우리가 느꼈죠. 지금까지의 지구의 생산이 너무 지나쳤구나. 우리가 과잉 생산을 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 지구가 감당할 수 없는 생산을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모두 느끼게 됐다는 거죠. 오히려 지나친 성장을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하는 게 우리가 지구와 함께 살아가는, 또는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의도하지 않은, 계획하지 않은 탈성장 테스트를 하게 된 거죠. 우리의 성장에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 거죠. 많은 전문가들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5월 13일 날 60개국의 1,100명이 넘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탈성장, 그다음에 경제를 위한 새로운 뿌리라는 선언문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과도한 성장을 억제하고 지구와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발생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소중한 교훈이다. 모든 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죠. 나쁜 것 속에서 우리가 좋은 걸 찾아갈 수 있는 인류의 지혜,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고도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성장의 과실을 함께 파이를 나눈다, 그런 말을 많이 했죠. 이제는 저성장을 더 떠나서 탈성장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고도 성장으로 파이를 키워서 나눠줄게라는 생각, 이거는 이미 틀린 생각이 됐죠. 따라서 우리가 있는 자원, 있는 생산된 거를 오히려 편중되게 나누지 말고 골고루 함께 연대해서 살아가자, 그런 생각들로 생각이 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자랑스럽게 실천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긴급재난지원금이었죠. 우리가 긴급재난지원금을 하게 된 것은 그만큼 경제가, 사회가 위기 상황이었던 것을 반증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위기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 항상적인 거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항상적인 실업 상태와 또 여러 가지 형태에서의 생활상의 곤란과 이런 것에 계속적인 항상적인 상황, 그런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게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으로 꼬박꼬박 지급되는 게 한 사람의 생계뿐이 아니라 한 사회의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회 경제적 조치가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보편적이고 정기적으로 모두에게 꼬박꼬박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큰 정부,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상수가 되었다. 큰 정부는 무엇을 해야 되냐? 가장 중요한 두 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기업이 죽지 않도록 살리면서 경제의 붕괴를 막는 Short Time Work Program, 즉 고용유지 지원금 정책을 잘 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긴급재난지원금을 활용해서 경제 전체의 총수요를 살려서 경제의 혈맥과 경제의 피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 이걸 잊지 말고 집행하는 그런 것들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이후의 세계에서 필요한 사회경제적 조치라는 관점에서 몇 개의 키워드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